칼슘, 마그네슘 부응소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오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칼슘, 마그네슘 기량작용 걱정 없이 한 번에 공급할 수 있는 복합 제제인데요. 안녕하세요, 한슨TV입니다. 지난 시간에 칼슘, 마그네슘 부응소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드렸죠. 칼슘, 마그네슘 부응소를 각각 공급하는 게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것들을 한꺼번에 공급한다는 건 사실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요청해 오신 분들이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이 칼슘, 마그네슘 부응소의 각각의 역할들 다 기억하시죠? 상당히 좀 어려운 내용도 있을 수 있어서 반복해서 들으시면 좀 이해에 도움이 되실 거고요. 기본적으로 칼슘의 이동성이 나쁘기 때문에 칼슘이 흡수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고, 하지만 칼슘은 여기 나와 있는 세포벽, 세포막에 상당한 관여를 하고 있고, 마그네슘은 당연히 광합성이죠. 부응소가 체내 이동이라든가 이런 걸 관여한다는 얘기도 말씀드렸고, 또 크게 오옥신이라든가 핵산의 합성, 세포 분열에 깊이 관여하기 때문에 좋은 품질의 과실에 큰 과실을 만드는 부응소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중요한 이유도 충분히 이해하셔서 흡수를 하고 그것이 저장돼서 물론 양분을 광합성해서 만드는 것까지 포함해서 그 결과적으로는 농민 입장에서는 과실이 크고 품질 좋은 것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칼슘, 마그네슘 부응소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공급 부분에서 당연히 기비, 고토비를 주시는 분들도 있고 칼슘 석회를 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부응소도 당연히 부응소 형태 또는 주시면 되는데, 그리고 상당 부분의 농민분들은 지금은 수용성 비료로 칼슘, 마그네슘을 황산 마그네슘이라든가 질산칼슘 이런 식으로 해서 단비로 주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충분히 공급을 합니다. 근데 실제 문제는 이제 결핍 증상이 나타났을 때죠. 결핍이 나타나면 사실 수용성 비료를 줘서 회복을 시켜야 되지만 이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런 거죠. 사람이 갑자기 영양 실조로 쓰러졌는데 그 쓰러진 사람한테 보양식을 밥을 먹인다든가 급하게 음식을 준다고 해서 회복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작용으로 오히려 위에 부담만 주고 오히려 더 증상을 악화시킬 수도 있죠. 그런 부분들은 다 누구나 알겠지만 링거라고 해서 혈관 주사로 양분을 공급합니다. 즉 결핍 증상이 나타나면 당연히 관주를 통해서 해소도 해야 되지만 연면시비로 주는 것이 1차적으로는 필요한 부분들도 있죠. 근데 연면시비라는 건 응급처치에 해당될 수가 있고 당연히 관주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충분한 양을 공급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알고 있는 이 흡수가 잘 안 되고 있을 때는 관주를 해줘도 잘 흡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시켜 드릴 제품이 칼슘, 마그네슘 부응소를 한 번에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건데요. 이걸 한 번에 공급하려고 하면 사실 흡수에 문제가 생깁니다. 특히나 칼슘은 잘 흡수가 안 되고요. 식물체 내 흡수가 돼도 이동이 잘 안 되고요. 칼슘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흡수를 해도 저희 지난번에 못 드렸나요? 일방통행으로 갑니다. 그래서 뿌리에서 잎 끝으로만 갑니다. 잎에서 다른 잎으로 이동한다든가 이러질 않아요. 한쪽을 타고서 잎 끝 방향으로만 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옆으로 확산이 되질 않죠. 그 다음에 칼슘이 안에 들어온다면 이동을 잘 안 한다 그랬죠. 그리고 칼슘과 마그네슘 상호간에 기량작용이 있어서 흡수가 동시에 잘 안 됩니다. 기량작용은 뭐냐면 식물은 지난번에 제가 막투과성이나 이런 얘기를 드렸잖아요. 어떤 성분이 이동하거나 흡수가 되려면 모든 걸 다 흡수하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뭔가 하나를 가져오면 다른 거는 흡수가 서로 경합에 의해서 들어오지 못해요. 그래서 칼슘과 마그네슘이 같이 있으면 식물 입장에서는 더 필요한 것 또는 상대적으로 농도가 높은 것, 그거를 먼저 흡수하게 돼요. 그래서 칼슘이 만약에 200이 있고 마그네슘이 한 50밖에 없다, 그럼 칼슘은 계속 들어가는데 마그네슘 흡수를 못해요. 근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최소량의 법칙. 특정 성분만 들어가게 되면은 다른 성분이 부족해서 그 부족한 성분 때문에 아무리 다른 성분이 많이 들어가도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서 둘 다 필요한 성분 다 들어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 기량작용 때문에 동시에 흡수가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앞서 말씀드린 새로운 복합제제인데요. 칼슘과 마그네슘 부응소가 한 번에 다 들어갑니다. 스페인에서 수입된 아미노산을 킬레이팅 시키는 신개념의 복합제제인데 오늘 그 회사의 동영상을 좀 보여드릴 건데요. 이 영상이
영어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자막할 수도 없고 해서 제가 중간중간 무슨 내용인지 말씀을 추가해 주는 방식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It can be applied to all types of crops by leaf spraying or drip irrigation. 예, 관주랑 연면 시비가 다 가능하답니다. Aminocallant calcium is a single solution based on calcium and boron activated by means of L-alpha amino 예, acid. 칼슘과 붕소 그리고 마그네슘이 알파 아미노산이라고 해서 싱글 유리 아미노산과 결합되어 있다는 거고요. 여기 중요한 건데요. 예, 여기 보이는 기공에 영향을 미쳐서 기공을 이렇게 열어줘서 기공이 열리면 그 식물체 내 물의 흐름이 빨라집니다. 그와 함께 이렇게 빠르게 그 칼슘과 마그네슘 붕소를 이동시켜준다는 거죠. 이게 큰 특징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대사에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이 잎 끝에 칼슘이나 마그네슘이 필요한 곳에 빠르게 공급을 해서 예방도 하고 빠르게 회복도 시켜준다는 얘기고요. 이와 같이 칼슘, 마그네슘, 붕소가 아미노산과 함께 공급이 되고, 제가 붕소 말씀드렸잖아요. 붕소는 꽃, 그 다음에 칼슘은 과실에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되고요. 이렇게 해서 생리적인 불균형을 다 해소시켜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짧은 영상인데요. 그 안에 상당히 많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내용을 제가 지금 정리해보면 고순도 유리아미노산이 칼슘, 마그네슘과 복합체를 형성해서 기량작용이 없다라는 부분이고요. 붕소와 유리아미노산이 칼슘의 이동 속도를 빠르게 향상시킨다. 특히나 기공을 열어서, 아까 기공이 열리면서 증산작용이 일어나는 거 보셨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동이 더 빨라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유리아미노산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특징 때문에 유리아미노산은 식물체 내 전용 통로, 투과성이 좋기 때문에 전용 통로로 빠르게 통과하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 아미노산으로 복합체를 형성했기 때문에 칼슘, 마그네슘, 붕소의 결핍 증상이 나타나더라도 이것의 회복 속도가 상당히 빠르고 개선에 확실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해 놨습니다. 그래서 많이 알고 있는 고두병이라든가 백법사근병 이런 또는 열과 무름과 티번, 광합성 부족, 기형과 이런 걸로 고생하셨던 분들이 있다면은 미리미리 이런 부분들을 이 칼마붕이나으로 일단 예방적으로 사용하시게 되면은 예방이라든가 개선에 상당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그 판매점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요. 판매점은 뒤에 나오는 이 전화번호로 연락을 하셔서 지역별로 가까운 판매점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택배 주문도 가능하다고 하니 위에 택배 전화번호로도 구매가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